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4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엔비디아 주식 자체는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성장이 둔화된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식 자체는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실적이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나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오래간만에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고 그 외에도 어떤 거 한 가지를 좀 더 언급을 하자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을 상회했다.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도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기존 주도주들의 상승에 기존 주도주들이 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죠. 어젯밤 러셀 지수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죠? 요즘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 게 요즘 시장의 핵심이 금리나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어젯밤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나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러셀 지수들은 아무래도 조금 좀 움직임이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미국 증시는 건전하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거품론 이러면서 비싸다라고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최근에 기간 조정 혹은 상승 탄력 둔화 이런 걸 통해서 급등 피로감, AI 고평가 논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고 있고 주도주와 어떤 반도체, 나스닥 이런 친구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러셀 지수에 있는 많은 중소형주 종목들이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하여튼 서로 이렇게 돈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건전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은 나스닥인데요. 어제 밤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이 23,700이죠. 23,700짜리를 어제 돌파한 착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돌파한 착을 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번 정도 검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정말 돌파한 착한 게 맞는지. 오늘 만약에 다시 되돌리면은 뭐예요? 어제의 상승이 오버슈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믿자. 그죠? 일단 믿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계속 5일선을 지키면서 끈덕지게 안 빠지겠다고 움직였고 어젯밤에 돌파한 착 했으니까 일단 믿어주자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했다라는 건 레벨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이 한동안 방향성이 없었는데 방향성을 이렇게 위쪽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방향성을 위쪽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 큰 상승 목표치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고점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요까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큰 목표를 생각을 하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방향성을 어젯밤에 위로 정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 외에서 이렇게 살짝 되돌리고 있는데 어젯밤에 돌파한 착이 진짜인지는 한 번쯤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밤에 잠시 후에 밤 9시 반에 이거를 검증할 만한 이벤트가 있긴 있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둘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이었는데 지나갔고 오늘 밤에 그 두 번째 중요한 이벤트 미국 물가지표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되는데 그 물가지표를 보고도 23,700을 안착을 성공을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라고 인정하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밤 물가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그죠? 지금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많이 이용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몇 년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물론 기업의 실적이 좋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돈의 힘, 유동성 때문입니다. 그죠? 유동성이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하여튼 돈을 무지하게 그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의 파티가 막 펼쳐지고 있는
과정 중이죠, 그죠? 하여튼 뭐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나 하여튼 돈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자.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져서 달러 가치가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동성 공급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쌓아올린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수도꼭지를 계속 풀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물가 지표죠. 그게 대표적으로. 하여튼 이제 그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파월 의장은 이 며칠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2.9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베스팅닷컴에서 2.9%를 컨센서스로 잡아놨네요. 이거 예상치라고 잡아놨네요. 뭐 2.9 혹은 뭐 3%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를 넘어서서 3.1, 3.2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좀 큰 타격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예상에 부합하는 게 주식시장엔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막 3.1, 3.2 이렇게 높게 나와 버리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참, 그거를, 그 생각을, 참,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젯밤에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뭐 강하게 상승을 한 것은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이 8월 29일 금요일이죠.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윈도우 드레싱, 월말 종가 관리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월말 종가 관리가 있는데 그래서 월 말이 될수록 주식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드레싱이 강했던 때일수록 그 다음 월의 첫 거래일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장이 훅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죠. 하여튼 윈도우 드레싱이 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오늘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 오늘 밤까지는 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뭐 좋을 수 있으나 하여튼 9월 첫 거래일은 조금 뭐 이래저래 뭐 찬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은 하자고요. 머릿속 한 구석에 뭐 반드시 9월 첫날이 되면 빠진다 그런 생각보다도 어쨌든 좀 윈도우 드레싱의 역효과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볍게 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풍이 좀 셀 때는 이 마지막 날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윈도우 드레싱 우리 그 이슈를 좀 생각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어쨌든 뭐 S&P나 러셀 지수나 다 같이 지금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특별한 위험 요인은 없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건 S&P인데 거의 그저 두 달을 찔끔찔끔 올랐단 말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지난 2달 올랐던 거 다 되돌리는 일들도 종종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나스닥은 검증하자. 23,700 돌파한 착을 검증하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 나스닥은 어제 중요한 날이었죠. 나스닥이 아니고 엔비디아는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박스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박스권 상단을 못 돌파한 척 했으니 아래쪽으로 조금 목표치가 열릴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박스권 하단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하여튼 나스닥이 어젯밤에 그 저항을 돌파한 착을 하길래 그럼 엔비디아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못 가고 나스닥은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독특한 일들도 있긴 있네요. 글쎄요, 뭐 둘 중 한 친구가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건지, 둘 중 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뭐 일단 하여튼 오늘 밤에 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분명히 이 엔비디아는 보시면 21선을 지금 그죠? 21선을 잘 약간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선을 한 번에 왕창 붕괴시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얼마 안 나왔고 하여튼 조금 서운한 모습이긴 하죠. 조금씩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상승이 속임수가 아닌지 싶은 생각도 뭐 살짝 들긴 하고 하여튼 9월 달은 계절적으로
조금 이제 항상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조금 비실비실했던 것이 9월 달이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이니까 뭐 그런 점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죠? 작년에도 뭐 7월부터 해서 7월부터 8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죠? 7, 8월 여름 그리고 뭐 8월에서 뭐 하여튼 뭐 9월 초까지 이렇게 좀 약간 날씨 더울 때 그때쯤 미국 증시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죠. 이게 하여튼 계절적으로 그게 매년 좀 반복이 좀 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때도 그렇네요. 여기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언제죠? 10월 말까지 23년에도 그랬고 24년에도 뭐 7월 8월 이렇게 좀 성과가 좀 안 좋았네요.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계절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9월 달에 주식이 빠지란 부분은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상하게 뭐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이 8월 말이고 내일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9월부터 새로운 월이 또 시작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머릿속에 좀 가볍게 그런 계절성을 한 번쯤 생각하는 거는 뭐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괜찮았죠, 그죠?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덕분에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쪽에 있는 저항이 무거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 부근에 와 있으니까 경계하자. 그 정도 이야기 짧게 할게요. 변동성은 뭐 계속해서 요즘에 안정적이라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대략적으로 한 10%, 한마디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략적으로 10% 정도 움직였죠. 10% 정도 움직이고 아직 단기 바닥 나오지 않아서 안정적이긴 한데 아무튼 지난번 단기낙 폭과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래로 이거를 너무 이 변동성을 아래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22일 날. 그래서 이에 대한 역풍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미국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다. 지금 뭐 딱히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사실 없다. 다만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어떤 그 불안한 구석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 잘 나오고 무사히 지금까지 뭐 잭슨홀 미팅이고 뭐고 무사히 모든 이벤트들이 잘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찝찝한 게 있다면은 윈도우 드레싱 끝나고 9월달 계절성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미국 증시 강합니다. 미국 증시 매우 강해요. S&P 뭐 러셀 지수 꺾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매우 강합니다. 다만 나스닥이 이 고점을 조금 낮추는지 여부만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거 다 봤고요. 30년물 선물 그죠? 그냥 뭐 국채 시장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 재미있었던 건 어젯밤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 그랬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채권을 사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게 맞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채권이 떨어지는 게 맞죠. 아무튼 뭐 어차피 지금 혼조한 워낙 방향성이 없는 채권이라 그런지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모습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어떻게 될려나 잘 모르겠고 답답한 구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에는 특별한 영향 없다. 하여튼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채권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일단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려나. 오늘 밤 물가지표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물가지표가 2.9 그렇게 예상에 부합하면은 모든 게 더 좋다 그러겠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저녁 8시 48분이죠. 지금 8시 48분인 이제 막 49분인데 지금은 일단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채권 시장도 약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지금 약합니다. 파란색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가 지표를 앞두고 뭐 경계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생각으로 좀 시장이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이 0.5% 정도 조금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뭐 시간 내니까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뭐 중국의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영향인지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는 반도체 섹터하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중국 반도체 영향도 있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 물가지표 경계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지금은 시장이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9시 반에 뚜껑 열어봐야 이제 그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알 수 있겠죠? 달러 계속 온조합니다. 계속 온조해요.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온조해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답답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예. 하여튼 뭐 국제 유가 같은 것도 답답하고 뭐 구리값 이런 것도 좀 답답하고 골드 금값도 뭐 찔끔찔끔찔끔 정말 찔끔찔끔찔끔찔끔 위로 더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는 간다 이런 거. 그 구리값은 조금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죠? 바닥 다지고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조금 틀어내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구리 가격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속해서 큰 박스권이죠. 그죠? 제가 위에 지난번에 그어놨던 선이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큰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큰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뭐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그냥 뭐 그런 거죠. 이번에 바닥은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증시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죠. 그래서 그런지 얘도 결국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내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 오늘 양대 지수 하락 마감했죠.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전 세계 증시하고 상관이 없이 좀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기초 체력이 안 좋아졌다라는 건 뭐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주도주들의 흐름이 주도주들이 같이 힘을 잃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뭐 상승 탄력도 많이 둔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기초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금리나 기대감을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한번 심어줬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서 그래서 바닥을 만들어냈어요. 바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당장 심각하게 빠지는 게 뭐 당장 심각하게 급락은 안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위로 못 올라가는 모습이 위로 상승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벌써 5일선을 양대지수가 다 왕창 깨고 있죠. 그리고 현재 양대지수는 5거래일째 어디를 못 넘어가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어딘가를 5거래일째 못 넘어가고 있다. 그죠? 약한 모습이에요. 코스피는 이제 뭘 보면은 좋을까 싶냐면은 436.6이라는 자리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돌파했는데 실패하고 한번 돌파한 척 했는데 실패하고 이번에는 436.6에 터치도 못했는데 5일선을 깨는 모습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번에는 436.6 근처에도 못 갔다. 요만큼 그저 떠 있잖아요. 터치 못한 거잖아요. 이런 점들. 만약에 이번에 터치 못한 상태에서 삐끗하면은 아래쪽에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 여기서 저점이 깨지면은 이제 뭐 그냥 조정이 아니고 막 추세적으로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그죠? 왜냐면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건 하락 추세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좀 보셔야 되는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가 뭐냐면은 일단은 코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역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이 뭐 이쪽 고점은 5거래일 동안 못 넘은 거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좀 더 보자면은 이 8월 25일 날 월요일 날에 아마 잭슨홀 미팅에 대한 반응 때문에 급등한 거였을 거예요. 8월 25일 날 월요일 날이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 급등했는데 가만 보시면 여기 갭이 있습니다. 요만큼 갭이 뜬 자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매물대가 없는 그러니까 텅 빈 공간입니다. 갭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갭이 있는 자리 이날의 시가가 중요합니다. 1334.9니까 1335라고 보면 되겠죠. 1335가 붕괴가 되면은 그냥 이제 다이빙인 거예요. 어디까지 다이빙이냐면은 여기 지난번 갭 상승을 출발했던 그날 종가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다이빙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1335로 오늘 붕괴시켜서 1331.9죠. 그러니까 지금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이 갭을 메우러 올 거다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갭을 메운다면 뭐 1315나 뭐 이런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일단 코스닥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이거 뭐죠? 지난번에 여기 60일선 초록색 선이죠. 진한 초록색 선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60일선을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처음으로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60일선을 한번 터치해서 처음으로 터치한 건데, 보시다시피 반등이 나왔어요. 60일선 터치했으니까 반등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반등이 얼마 나오지 않고 21선에 걸리고 또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61선은 이제 깨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1307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61선 깨면서 1307 붕괴되면은 와장창 이제 아래쪽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맛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코스닥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위쪽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에 이번에 못 닿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터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하락의 기울기가 아니고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어쨌든 위에서 매도세가 좀 더 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충격이 조금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보셔야 될 점은 이런 점들이다. 이래저래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 힘이 빠지고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요즘에 코스닥이 갑자기 이렇게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급속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그 2차전지가 좀 힘이 갑자기 빠져서 그렇죠. 뭐 사실 갑자기 힘이 빠진 건 아닙니다. 2차전지의 힘은 오래전부터 빠지고 있긴 했는데 변동성이 좀 나타난 것 뿐이죠. 이건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 뭐 물론 이제 코스닥 이야기를 하려면은 에코프로를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뭐 하여튼 에코프로 친구들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에코프로 BM인데, 여기서 이미 쌍고점 만들었잖아요. 쌍고점 만들고 어딘가를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변동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무너지니까 변동성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2차전지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좀 높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힘이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참고로 에코프로 지금 이제 BM이죠.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 보고 계신데, 일단은 그 에코프로비엠을 뭐 일단은 당장은 이 보시다시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지난 장기간의 어떤 이런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나마 지금 최근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움직인 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미 있는 매수세를 고려를 해본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강한 하락 추세에 영향이 있어서 조금 빠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빠지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빠지는데 뭐 적당히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 2차전지 친구들은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어내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그냥 쭉 망가지게 되면은, 그럼 완전 이제 하락의 목표치는 저기 밑에까지 가는 겁니다. 저기 밑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올해 내내 힘겹게 만들어놨던 이런 저점들을 훼손시키는 거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 안 좋게 보는 건 맞는데, 아무튼 이 자리가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을 검증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희망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한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봐야 돼요. 어디서 저점을 만드나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올해 한 번, 두 번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락을 하는데 60일선에서 지키냐, 120일선에서 지키냐, 아니면 저기 어딘가에 지키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친구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이제 어디서 하락을 끝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주식은 매수할 만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코프로를 이제 놓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좀 빠지고 있고 이번에 이 친구가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다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 재밌는 섹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어디서 바닥이 나올까?
바닥이 안 나오면 정말 이제 대폭 나가는 거고, 예. 바닥이 안 나오면 또 빠지는 거고요. 그죠? 바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60일선도 후보가 될 수 있고 120일선도 후보가 될 수 있고, 하여튼 보자고요. 어디서 바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런 점이 좀 흥미롭게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한국 증시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71,500원을 결과적으로 71,500원을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못 넘었고, 그리고 고점도 낮추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삼성전자는 이제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지금 완전히 붕괴시킨 상황이고 21선의 머리가 숙여졌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된다면 여기,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기준이겠죠. 68,000 얼마, 68,000 뭐 100원, 200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7월 28일 날의 시가 68,200원이네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와장창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어쨌든 이 고점은 만들어놨다. 고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기간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나 추세 붕괴로 갈지 모른다. 일단 고점을 만들어놨다. 안 좋다. 이런 거. 한국 증시가 안 좋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주도주들은 아직 버티고 있으나 버티고 있는 거지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한국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타이거 모멘텀이라는 ETF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고점이 일단은 물론 아직 뭐 고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번 상승에 고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여기 어딘가에서. 근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워낙 무거운 저항대에서 음봉이 딱 나타난 거라 가지고 이거 하여튼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이 없다. 한국 증시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나라들보다 좀 계절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겨울이 빨리 올 수 있다. 남들보다 온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다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흐름이 일단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그렇게 뭐가 박살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중국 증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중국 증시가 강한 모습이 뭐 구리 가격의 바닥을 만드는데 또 한 몫을 또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뭐 일본 증시도 그죠? 일본 증시도 신고가 랠리를 하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딱 지지하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지 뭐 크게 위험한 상황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괜찮다, 그죠?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유럽 증시까지만 이제 보고 마칠까 하는데, 독일 증시 같은 것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의 영역, 물론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상승 탄력이 지금 언제죠? 7월 초부터 해서 두 달째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중요할 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잘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점과 저점을 잘 연결해 보시고 이런 추세선이 붕괴가 되면은 쏟아질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그래서 그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 증시는 좀 안 좋게 일단 본다. 한국 증시는 좀 불안한데 또 뭐 오늘 밤 물가지표 괜찮으면은 또 그냥 뭐 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물가지표가 안 좋으면은 한국 증시 또 와장창 할 수 있겠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